정말 책을 살 돈만 있으면, 펜을 사서 공책을 사서 공부할 정도의 형편이 된다면 그 외에는 부수적인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2012학년도 수능 만점자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생 김승덕입니다. 환경이 좋진 않았어요. 근데 이 부분은 사실 항상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저보다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공부할 수도 있는 학생들이 있을 수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적어도 이제 부모님께서 책 사는 데는 돈을 아끼지 말라고 항상 그런 쪽에선 지원을 해주셨기 때문에 정말 힘들었다, 어려웠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려운 환경에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안에 그 매점이 있었는데 거기서 1,000원짜리 커피를 사 먹기도 저는 사실 부담스러운 환경이었어요. 그런 환경이었지만 어떻게 보면 그런 환경 덕분에 부모님이 고생하시는 거 알고, 고등학교 때마다 가끔씩 보는 부모님의 얼굴이 너무 힘들어 보이는 걸 제가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흔들리지 않고 공부할 수 있었던 것도 같아요. 그리고 저는 재수를 할 수 있는 경제적 형편이 안 됐기 때문에 이번 한 방에 모든 걸 걸어야 된다 라는 절박함도 좀 있었고, 그래서 이런 환경은 개인에 따라서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내가 왜 이런 환경에 있지? 이렇게 불평할 수도 있지만 그런 환경에서도 성공하는 친구들이 있고, 제가 과외를 하면서도 학원 과외 포함해서 10몇 개씩 다니는 친구들도 봤고, 10몇 개씩 다닌다고 해서 성적이 절대적으로 좋냐? 그건 절대 아니었어요. 그건 정말 자기 하기 나름이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책을 살 돈만 있으면, 펜을 사서 공책을 사서 공부할 정도의 형편이 된다면 그 외에는 부수적인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공부 관련해서는 학원이나 과외를 받은 적이 없어요. 그거는 이제 경제 형편 때문에 못 받은 걸 수도 있겠지만 절대 아끼셨을 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빚을 내서라도 제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해서 받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도 그래서 제가 한 수능 만점 받고 1, 2년 동안 이렇게 강조를 해왔어요. 사교육 필요 없다. 근데 이것도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조금 다르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독서도 많이 하고 공부하는 습관이 돼 있고 자기주도 학습하는 능력이 갖춰진 상태에서 고등학교를 진학을 했지만, 정말 기초가 부족한, 상대적으로 공부라는 것이 낯선 친구들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사교육을 통해서 자신을 이끌어주는 사람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초가 없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뭐 일례로 저도 CPA 공부를 하면서 단기간에 합격하기 위해서 인터넷 강의를 들었었고, 고등학교 때는 아니지만 그렇게 뭐 인터넷 강의 같은 걸 활용하는 것은 또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교육이 나쁘다 좋다를 단정 지을 수는 절대 없을 것 같고, 이제 어떤 교육을 받냐보다 중요한 거는 태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환경이 주어지든 내가 할 일을 다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라는 태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수능 만점이라는 것은 다 맞는다로 볼 수도 있지만 하나도 틀리지 않는다라고 보는 게 조금 더 정확할 것 같아요. 최대한 많은 문제를 맞추자라는 접근에서 하나도 틀리지 않자라는 접근을 저는 택했어요. 그럼 하나도 안 틀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어디서 어떤 분야에서 문제가 나오더라도 맞출 수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문제를 풀면서 선택지가 1, 2, 3, 4, 5번 있죠? 아니면 뭐 기역, 니은, 디귿이 있죠? 4번을 골라서 맞췄어요. 근데 4번을 골라서 맞췄는데 1, 2, 3, 5번이 왜 틀렸는지 설명할 수 없다면 그 문제는 틀린 거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수능을 제외하고는 모든 모의고사, 모든 학교 시험에서 시험을 풀면서도 그 바쁜 와중에도 모르는 거에 다 체크를 해놨어요. 풀면서 이 부분은 내가 시험 끝나고 나서 교과서를 봐서든 아니면 어떤 개념을 찾아서든 이 부분은 내가 알아놔야겠다. 왜냐면 그게 또 어떤 방식으로 변환이 돼서 시험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틀리지 않기 위해서는 그렇게 공부를 했어요. 문제집을 풀 때도 맞추는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틀린 문제들, 그리고 그 틀린 문제를 계속 반복해서 보고 모의고사든 학교 시험이든 틀린 문제를 검토하는 데 시간을 정말 많이 썼어요. 그래서 고3 정도 되면 모의고사 끝나고 놀러 가면 절대 안 돼요. 그것이 6월 모의고사든 9월 모의고사든 틀린 문제를 계속 체크하기 위해서, 점검하기 위해서 공부를 계속 해야 되고, 특히 당일에 내가 왜 이런 잘못된 선택을 했지라는 그런 논리 구조가 머릿속에 남아있는 상황에서 그 당일날 최대한 빠른 시간에 복습을 하고 오답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오답 노트를 만들어라는 게 아니라 오답 노트는 저도 안 만들었어요. 너무 비효율적이라서 시간 자체가. 근데 적어도 왜 틀렸는지 이해를 하고 그걸 자기 스스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수능 만점이란 얘기는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사실 제가 이렇게 하면 수능 만점을 맞을 수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거는 저도 양심상 그렇게는 말을 못할 것 같아요.
제가 전에 책을 썼을 때도 되게 건방지게도 수능 올킬이라는 제목을 표어에 달았는데 마치 그 책을 읽으면 다 누구나 수능 올킬을 할 수 있을 것처럼,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건 되게 현실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저를 포함해서 그 작가님께서 인터뷰하시는 수많은 학생들은, 수많은 수능 만점자들은 어렸을 때부터 공부 습관이 철저하게 형성되어 있는 친구들일 거예요. 마치 뭐 5살 때부터 바이올린을 배운 친구랑 20살이 돼서 시작한 바이올린을 배운 친구랑 성취도가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시험을 잘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내공을 최대한으로 터득한 상태였고, 같은 수업을 들어도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 선생님이 어떤 말씀을 하실 때 그게 시험에 나올지에 대한 것을 그 내공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미 습득이 된 상태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걸 최대한 발휘해서 고등학교 때도 좋은 성과를 냈던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막 공부를 시작하는 학생들, 잠시 뭐 예체능이었다가 공부를 하겠다고 다시 넘어온 친구들이 하기에는 당연히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렇게 드리는 팁들은 이렇게 하면 수능 만점을 맞을 수 있어가 아니라 이렇게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어 정도로 인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수능이든 어떤 시험을 보는 학생들이든 가져야 하는 마인드셋이 뭐냐면, 절대 100점이 아닌 이상 항상 후회가 남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절대로 한 문제든 두 문제든 틀리는 거에 익숙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틀렸네? 실수했네? 가 아니라 실수를 해서 틀렸으면 정말 그게 너무 화가 나고 울분이 나서 잠을 못 잘 정도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이거 왜 틀렸지? 정말 수능에서는 한 문제가 아니라 1점, 2점으로 대학이 바뀌고 재수, 현역이 바뀌거든요. 정말 내가 실제 수능에서 이렇게 실수해서 틀렸으면 정말 두고두고 잠을 못 자고 나의 앞으로 1년이 달라졌을 수도 있는데, 내가 어떻게 이런 황당한 실수를 했을까? 어떻게 이렇게 많이 틀렸을까? 라고 해서 정말 모든 과목을 다 맞은 게 아니라면 항상 후회가 남아야 되고 항상 속이 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절대 자기 자신이 틀리는 거에 익숙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100점과 99점이 다르듯이 100점은 이제 시험에 나온 모든 걸 다 알고 그 이상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건데, 99점, 98점은 거기까지가 내 한계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모든 문제를 맞추는 걸 목표로, 목표 자체는 그렇게 설정을 하고 공부를 하는 마음가짐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